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창고 어딘가에 72조 원어치 주식이 잠들어 있습니다. 현대차 시가총액과 맞먹는 돈이죠. 기업들은 말합니다.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샀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소각한 비율은요. 고작 7%입니다. 나머지 93%는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권 방어에 슬쩍 돌려졌죠. 여러분의 돈으로 산 주식이 여러분이 아닌 대주주의 방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뿌리째 뒤흔들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이게 통과되면 한국 증시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끝까지 따라오시죠. 회사의 가치를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보죠. 8조각짜리 피자가 있는데 회사가 번 돈으로 2조각을 사서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주주들 손에는 6조각이 있는데 피자 전체 크기는 그대로잖아요. 4조각이 커졌냐고요? 아닙니다. 창고에 2조각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전체 조각 수는 여전히 8개인 거예요. 진짜 주주 환원은 뭐냐면요. 그 2조각을 아예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래야 피자 한 판이 6조각이 되고 내가 들고 있는 한 조각의 크기가 실제로 커지는 거거든요. 이걸 소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이 간단한 걸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창고에 쌓아두면 쓸모가 있으니까요. 언제든 시장에 다시 내다 팔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뭐가 벌어지냐면 조각수가 다시 늘어나요. 내 지분이 희석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대주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이 자사주를 우호 세력한테 넘기면 경영권 방어 무기가 돼버려요. 회사 돈으로 산 주식이 결국 대주주 개인의 보험이 되는 겁니다. 10년 전에 김대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월급 아껴서 한 회사에 꾸준히 투자했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자사주를 대량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주가가 뚝 떨어졌죠. 알고 보니 대주주 경영권 분쟁 때 우호 세력한테 넘긴 거였어요. 김대리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은요. 주주 환원이 아니라 주주를 속이는 포장에 가깝습니다. 자사주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들고 자기한테 투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마법 같은 빈틈이 있어요. 이 자사주를 제3자한테 넘기는 순간 죽어있던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누군가 내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려고 덤벼요. 지분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대주주가 개인 돈을 들여서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 되겠지만 그건 수백억 수천억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회사 창고에 자사주가 잔뜩 쌓여 있다면요? 이걸 내 편인 우호 세력한테 넘기면 끝입니다. 회사 돈으로 산 주식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한 푼도 안 꺼내고요. 실제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당시 벌어진 일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당시 엘리엇이라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합병에 반대하며 지분을 끌어모았는데 결국 우호 세력의 의결권이 승부를 갈랐죠. 이런 싸움에서 자사주는 가장 손쉬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사주를 누구한테 얼마에 넘길지 결정하는 건 이사회거든요. 그런데 이사회 구성원이 누구겠어요? 대부분 대주주가 심어놓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를 열어서 결정했다는 건 사실상 대주주 본인이 결정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소액주주한테는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주총회 안건도 아니니까요. 이사회에서 조용히 처리하면 그만인 거죠. 결국 자사주라는 게 회사 금고에 들어있는 대주주 전용 비상금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주주 모두의 돈으로 쌓아놓고 쓸 때는 대주주 혼자 쓰는 구조. 이걸 경영권 방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온 게 한국 증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 초급 마법이에요. 진짜 고급 마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적 분할과 현물 출자를 결합하는 거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의 회사가 둘로 쪼개지는 걸 인적 분할이라고 해요.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율 그대로 새 회사의 주식도 받게 되는 구조죠. 여기까진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사주한테도 신설회사의 주식이 배정된다는 거예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할되면서 새로 받은 주식에는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갑자기 허공에서 의결권이 생겨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자사주를 20%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인적 분할을 하면 신설회사 주식의 20%가 이 자사주 몫으로 배정되는데 이 신주에는 의결권이 붙어요. 대주주가 원래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자사주에서 나온 20%까지 우호 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설회사에서의 지배력이 뻥 뛰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할이 끝나면 대주주는 자기가 받은 신설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러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올라가죠.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방식을 쓴 기업들의 대주주 지배력은 평균 30%대에서 50%를 훌쩍 넘기는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았던 기업일수록 이 효과가 극대화됐고요. 결국 회사를 쪼개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가치는 희석되고 대주주의 지배력만 비대해지는 기형적 결과가 반복되어 온 겁니다. 이게 한국형 자사주 마법의 완성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왜 이렇게 싸냐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인데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이죠.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한국 증시의 평균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쳐요. 일본하고 비교해도 한참 미치죠. 왜 그런 걸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벌어들인 돈을 주주한테 안 돌려주니까요.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사면 그게 곧 소각을 의미합니다.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죠. 사서 없애버리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면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내 주당 가치가 진짜로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요. 자사주를 사놓고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은퇴를 앞둔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30년간 코스피 우량주에만 투자해온 분인데 최근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는 꿈쩍도 안 한다고요. 실적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돈이 내 주머니로 안 오는데요. 배당도 쥐꼬리만큼이고 자사주는 소각 대신 참고인이니까요. 박 사장님처럼 장기 투자로 묻어둔 개인 투자자, 한국 시장에 베팅했던 외국인 기관까지 하나둘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적표는 최고인데 보상은 바닥인 회사, 거기에 계속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 대체 뭐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난리냐는 거죠. 먼저 가장 파격적인 조항부터 갑니다. 자사주 강제 소각입니다. 앞으로 새로 사는 자사주는 1년 안에 이미 창고에 쌓아둔 기존 자사주는 18개월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안 하면 법 위반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파격이냐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사주 소각은 전적으로 기업의 선의에 맡겨져 있었거든요.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93%가 소각 안 되고 쌓여만 갔던 거죠. 그 다음 조항도 핵심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해왔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바뀝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쉽게 말해서 더 이상 회사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장부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사회가 알아서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었어요. 대주주 뜻대로 조용히 넘기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높은 문턱이에요. 소액 주주들도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인적 분할 마법 기억나시죠? 자사주한테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해서 대주주 지배력을 부풀리던 그 수법이요. 이걸 원천 차단합니다. 분할할 때 자사주에는 신주를 아예 안 줍니다.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그동안 대주주의 도구로 전락했던 자사주가 본래 목적대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외국 자본이 적대적으로 인수 시도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경제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기업이 전략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사라지면 경영 전략 자체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볼까요? 태광산업 사례가 딱 좋은 예시입니다. 태광산업은 보유 중이던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 그러니까 EB를 발행했어요. 법적으로는 허용된 행위였습니다. 법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정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은 되는데 당국은 안 된다고 하는 이 황당한 온도차가 지금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예요. 규정 자체가 모호하니까 기업도 헷갈리고 투자자도 불안한 겁니다. 법과 감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재계의 우려로 돌아가 보면요. 경영권 방어가 정말 그렇게 절실한 문제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을 보세요. 매년 수십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서 전량 소각합니다. 그래도 팀 쿡이 경영권을 위협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실력 있는 경영진은 자사주 방패 없이도 충분히 살아남아요. 오히려 뒤집어 생각하면 경영을 못하는 사람이 교체되는 게 주주한테는 더 이로운 일 아닙니까? 무능한 경영진이 자사주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주주 가치를 해치는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방패를 치우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느냐? 여기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먼저 지주사와 금융주부터 봅시다. 롯데지주, SK 같은 기업들은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으면서 PBR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72조 원 창고에 쌓인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 주식수가 확 줄어드니까 주당 순자산이 올라가고 시장에서는 이걸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주가가 본래 가치에 맞게 다시 매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증권주 쪽입니다.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 같은 회사들을 한번 보세요. 발행 주식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사주예요. 절반입니다. 이 물량이 전부 소각되면 단순 계산만 해도 주당 가치가 2배 가까이 뛸 수 있는 구조거든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만큼의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 쪽에서도 자사주를 많이 안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이런 곳들도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한편으로 법안 통과 전부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LG그룹이에요. LG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어땠냐면 신뢰가 올라갔습니다. 주주를 존중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쏠리기 시작한 거죠. 강제든 자발이든 결국 소각이라는 방향은 같고 먼저 움직이는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선점하게 됩니다. 상법 개정안이 채찍이라면 당근도 함께 나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지금은 배당을 많이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려서 세금 부담이 커지거든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는 거죠. 차라리 회사에 돈을 묵혀두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별도 과세하면 대주주도 배당을 받는 게 이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채찍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고 당근으로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뀝니다. 앞서 말한 김대리를 다시 떠올려보죠. 매년 배당도 쥐꼬리에 주가도 안 올라서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김대리한테 이제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배당까지 늘려주는 세상이요.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 주가가 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주식수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거든요. 소각으로 유통 주식이 감소하고 배당으로 주주에게 현금이 돌아가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근본적으로 재편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코스피 5000포인트도 호황된 숫자가 아닌 거예요.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아직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낮은 주주 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였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고 배당이 늘어나면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선진지수 편입은 곧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의미하고 이건 한국 증시 전체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사건이 될 겁니다. 기업 창고에 잠들어 있던 72조 원의 주주 몫이 15년 만에 드디어 제 주인을 찾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 자본시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악습의 마침표를 찍는 전환점이죠. 물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변수는 남아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셔야 해요. 주주 환원 강화라는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해야 할 일은 공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자사주 비중과 펀더멘탈을 꼼꼼히 점검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